김프로, 식사는 잡섰어? 여러분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의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계라 함은 경영권과 주식을 타인에게 넘겨 기업의 지속성을 꾀하는 것이지요. 승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넘겨주든지 아니면 후배 직원에게 넘겨주든지, 이것도 아니면 흔히 M&A라고 하는 타인에게 회사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녀에게 승계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100년 기업을 장려하면서 자녀가 회사를 승계할 경우, 즉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그 의미가 단어에서 다 드러나죠? 가업이라고 함은 대를 이어서 경영하는 업을 말함이고, 이를 승계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인 것입니다. 증여를 하는데 국가가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의미지요. 우선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승계 대상은 주식입니다. 즉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므로 개인 사업자의 가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재산가액 600억 원을 한도로 하며 60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60억 원까지는 10%, 6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제상 어떤 특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과세가액이 7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일 과세가액이 70억 원인 경우, 70억 원인 경우에는 70억 원에서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러면 60억 원이 남죠? 60억 원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액이 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70억 원을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하면 공제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70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50% 세율을 적용하고, 그리고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차감하면 증여세액이 30억 1,5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인 9,045만 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액은 29억 2,455만 원이 되지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6억 원인데 그에 비해서 차이가 너무 크죠? 또 증여세 과세가액이 7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증여세 산출세액은 70억 원까지는 10% 세율로, 7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가액이 100억 원이나 가정합시다. 100억 원에서 70억 원을 뺀 30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계산하면 증여세액이 6억이 나오고요. 70억 원에 대해서는 10억 원을 공제하고 10%를 계산하면 또 6억 원이 계산됩니다. 이 둘을 합하면 과세가액 100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산출세액은 12억 원에 불과합니다. 100억 원을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43억 7,955만 원인데 그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지요. 이렇게 커다란 절세 효과가 있는데 과세 한도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지속한 기업은 300억 원이 한도입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기업은 400억 원이 한도이고요. 30년 이상 지속한 기업은 600억 원이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증자, 즉 자녀의 요건을 보면 첫 번째,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일 신고기한, 증여일 신고기한은 증여일 만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증여일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됩니다. 다음은 증여자, 즉 부모의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부모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하여란 말은 중간에 경영을 그만둠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증여자, 즉 부모는 최대 주주여야 하며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40% 이상의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상장법인은 20% 이상 보유해야 하고요. 세 번째, 증여세 과세특례는 과세당국이 알아서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사후관리 규정을 볼까요? 사후관리 기간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압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압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사라지고 증여세 기본세율, 즉 10에서 50%의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이자 상당액도 함께 부과되고요. 자, 그럼 사후 의무이행 위반, 즉 사후관리 위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가압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수증자, 즉 자녀가 증여세 신고기간까지 가압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면 사후 의무 위반입니다. 두 번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후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자, 첫 번째가 가압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압을 휴폐합한 경우입니다. 가압에 종사하지 아니했다 함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거나 또는 가압으로 증여받은 그 가압의 업종이 중분류 내가 아닌 대분류까지 업종 변경을 해버렸거나, 그리고 1년 이상 휴업, 실적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년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가압을 계속 유지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또 주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해도 사후관리 위반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인해 지분율이 낮아지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회사의 성장을 위해 타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겠죠? 합병 계약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낮아질 수도 있지만 최대 주주를 유지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이 감소한 경우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서 실권하는 경우에도 최대 주주를 유지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채무를 출자 전환해서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최대 주주에 해당되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증여세 과세특례의 증여자 요건 중에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서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에 실권을 하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낮아지겠죠. 이때 수증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사후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즉 수증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합하여 4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낮아지면 4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수증자가 사후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모든 사례에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 즉 자녀겠죠? 자녀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에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증여세를 추징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증자가 병역 의무, 군대에 가거나 아파서 요양하거나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가업에 종사하기 어렵겠죠?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절세되는 금액에 비해서 요건과 사후관리가 다소 용이한 편입니다. 하지만
증여자가 증여를 실행한 이후에 사망할 경우에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일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에 법인이 어려워져서 회사 가치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처럼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의사항을 예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표님들의 밥을 항상 걱정하는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